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분이 계시다면 다른 건 몰라도 2025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은 비트코인으로 그 포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6월 23일부터 약 플러스 10%가량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렸고 그 이후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전형적인 공급 소화 구간, 즉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저는 저점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한 차례 더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 반등에서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단 추세 라인은 고점을 높이고 이탈하는 이 움직임이 반복되게 되면 추세 라인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소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추세 돌파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추세를 형성했었던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중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하고 해당 구간을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강력한 상승이 연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2024년도 6월달 패턴이랑 비슷한데요. 이때도 사실 고점을 이었던 이 구간을 돌파했지만 고점을 다시 낮추는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당시에도 똑같이 추세 라인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확실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출현한 그 상승이 나온다면 그 기점으로 추세 라인을 확정짓고 이후 나오는 눌림 구간을 전부 다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최근 패턴상 추세를 고의적으로 하방으로 깨고 올리는 패턴이 역시 빈번하게 나와주고 있죠.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입 시 눌림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예를 들면 현재 구간에서 바로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온다면 추세를 다시 이탈하는 이 움직임까지는 전부 다 매수 구간이고, 상승이 시작됐던 최저점 자리 이 구간이 손절 라인이다. 여기서도 똑같이 상승이 출현했었던 이 마지막 매물대 구간이 손절 라인. 그게 아니라 아직 110.5K를 돌파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입에 들어가더라도 이 내려오는 구간까지 비중을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손절가를 93K를 기준으로 하락보단 상방으로 베팅을 하는 게 저는 손익비적으로 좋은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 중입니다.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적어도 2025년도에는 고점을 한 차례 더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은 중장기 상승 흐름을 선점하는 전략적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진입이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을 적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은 매수를 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시장 반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인베이스 일봉 차트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연초 대비 플러스 57%가량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점을 경신하는 상승까지도 나와주었죠. 코인베이스 주가의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암호화폐 내에서 상징적이지만 단순히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개별적인 종목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코인베이스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거래소 주식이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고, 블랙락에서도 최근까지 매수해온 비트코인 수량이 무려 69만 6,874개입니다. 원화 가치 기준으로는 무려 102조 8,60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시장 신뢰도를 확대하기에는 충분하고, 적어도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기관 자금들이 계속해서 매수로 들어오는 구간만 보더라도 하방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도 많이 감소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4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이때 조정이 238일, 하락폭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30% 하락이 나왔던 구간에서 이때 알트코인을 보게 되면 리플 기준으로 마이너스 46% 하락, 자발트는 마이너스 71%까지 하락이 나왔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비교적 많이 빠지는 구간이 알트코인들만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이미 하방에 대한 그 압력이 많이 감소된 상황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오히려 차트를 우측으로 끌면서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는 빠지더라도 사실 큰 폭락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으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상승 근거는 M2 글로벌 유동성이 최대치에 도달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M2 통화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동성이 증가했다라는 뜻이고, 유동성 증가를 통해 비트코인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서 M2 공급량을 대입해 보더라도 이미 그 공급량은 비트코인 가격을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이 가격이 M2 공급량의 수치를 따라갈 것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M2 공급량이 차트를 며칠 뒤에 따라갈 것이다. 사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글로벌 M2를 통해서 시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M2가 몇 주를 선행했으니 가격은 몇 주를 후행으로 따라붙어서 이 날짜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위험자산의 가격이 유동성 증가의 수치를 비례하게 따라갔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이미 신고점을 경신했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변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유예는 없다, 정상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30일. 그리고 최근에 파월이 7월 2일 연설에서 파월은 7월 금리 인하 너무 이르다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연준에서 보수적인 입장만을 유지해왔던 그 파월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빠른 걸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FOMC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시키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켰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관세 정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적인 측면만 본다면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단기간에는 일정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그래 왔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구간에서의 연준에서의 그 정책 움직임과 이미 풀린 유동성, 그리고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만 보더라도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저는 적어도 2025년도에는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적어도 10%는 비트코인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채워가야 된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